안녕하세요. 센티움학원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대비 수능특강 2강 해설 강의 영상입니다. 본 영상에서도 지난번처럼 중요한 어휘 그리고 내용들 위주로 그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구문들 위주로 정리를 해드리고 그럼 전체적으로 내용의 도식들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강 1번부터 4번까지의 지문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지문은 올리비아라는 친구의 심경 변화를 묻는 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Olivia pulled a piece of bright yellow silk from the display. 올리비아라는 친구가 어딘가 갔나 봐. 근데 지금 디스플레이라는 곳으로부터요. 밝은 노란색 비단 한 조각을 꺼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디스플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진열장 정도가 되겠죠. 어떤 매장 같은 데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열대에 있는 밝은 노란색 비단을 하나 본 겁니다. 그래서 in her free hand, 그거를 하나 꺼내고서 남는 손이 있잖아요. 그 남는 손에는 she held a sample of beaded lace and tried to imagine the sound it would make whispering around her ankles as she danced. 그리고 이제 남는 손에다가는 무엇을 쥐고 있냐면은 이제 beaded lace래요. 레이스는 말 그대로 우리말로도 레이스 장식이라고 할 거고요. 근데 지금 이 레이스의 특징이 뭐냐면 beaded예요. beaded. beaded 하면은 얘는 구슬 장식이 달려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는 손에는 구슬 장식이 달려있는 레이스를 하나 들고 있대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소리를 상상하고 있냐면 그것이 이제 속삭여줄, 특히 그녀의 앵클 주변에서 라고 했으니까요. 앵클 하면 어디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까? 앵클 하면은 기본적으로 발목 같은 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춤을 출 때 자신의 앵클 주위에서 이 구슬 장식이 속삭이면서 내는 그 소리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봤대요. 우리 여기서 간단하게 병렬 구조 체크하고 가면은 held라는 동사하고 tried라는 동사가 병렬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약간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낼 것이냐? 요것도 이세 지칭 대상을 잡아본다면 바로 앞에 있는 sample of부터 시작해서 lace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슬 장식이 달려있는 레이스가 춤을 출 때 어떤 소리를 낼지를 머릿속으로 상상해봤다라는 거예요. 특히 now that the war was over, 지금 올리비아라는 사람이 이런 쇼핑을 하고 있는 순간이 전쟁이 끝난 상황이래요. 이제 전쟁도 제대로 끝이 났겠다. There would be a lot of dancing. 본격적으로 춤출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be over 이라는 표현이 끝나다, end랑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제 맞춰서 쓰면 ended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anticipation bubbled in her chest.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이제 anticipation, 기대감이 거품처럼 이제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되게 뭔가 긍정적으로 나 지금 춤출 때 얼마나 기쁠까?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장면이죠. She'd meet a real gentleman this season, and who knew?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에는 멋진 신사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가 알겠냐고요. Maybe she would get married. 결혼까지 갈지. 그래서 may I help you?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a shopkeeper stood beside her. 그녀 곁에 이제 그 shopkeeper가 서면서 제가 무엇을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shopkeeper이라고 한다면 점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게의 주인이 이제 이 정도로 상상을 하면서 혼자 미소를 짓고 뭔가 손에 잔뜩 들고 있으니까 뭐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질문 드린 거예요. 그래서 I would like 5 yards of this silk and a roll of this lace, Olivia said. 이제 올리비아는 자신의 머릿속으로 전부 다 상상했으니까 이제 이 비단, 아까 맨 처음에 말했었던 밝은 노란빛의 비단은 5야드 정도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한 롤을 받고 싶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점원의 답변이 뭐였느냐? I'm very sorry, miss. 죄송합니다. They are already reserved. 죄송하지만 거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미 reserve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reserved 하면은 아예 형용사로 예약된 이란 뜻이 되겠죠.
What a letdown. 얼마나 letdown스러운 일인가 라고 하네요. letdown 하면 우리말로 좌절 또는 한탄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no other fabric would make her as beautiful as the yellow silk. 그러니까 지금 이미 상상의 나래를 전부 다 펼쳐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페이브릭을 가져와도 맨 처음에 봤었던 그 노란색 비단만큼 그녀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페이브릭 하면 무슨 뜻이에요? 직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들, 다른 비단, 다른 것들 가져와봤자 다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And no other pearls would make such a charming whisper. 그리고 다른 어떤 진주를 달아봤자 그렇게나 매력적인 소리를 내주겠냐는 거죠. So with a sigh, 결국에 sigh를 내쉬었대요. sigh 하면 무슨 뜻이죠? 한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숨을 내쉬면서 she returned the items to the display. 다시 그 진열대에다가 들고 있었던 품목들을 내려놓는 장면이 나오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신지 잘 보이셨을 것 같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내용 도식하기 전에 요 지문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구문들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장 번호 또 붙여놨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4번 문장에 now that 이란 표현이 왔는데 이건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now that 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지면 하나의 접속사 취급을 당합니다. 접속사 취급을 한다라는 것은 뒤에 주어 동사가 따라오는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다는 소리죠. 그럼 정리해 볼까요? 지금 4번 문장에 now that 이란 표현이 나왔는데 방금 말했듯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올 거고요. 요 녀석 같은 경우엔 종속 접속사로서 이유를 나타낸다라 그래요. 혹은 정확히 말하면 판단의 근거를 나타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이제 뭐뭐 하니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자연스럽게 해석해 볼까요? 이제 전쟁도 끝났으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지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볼게요. 지금 9번 문장에 보시면 what에다 체크해놨죠. 얘는 감탄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건데요. 감탄문은 소위 느낌표로 문장이 마무리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제 중학교 때 사실 배우셨을 거야. 이 감탄문이라는 것은 what 감탄문이라는 게 있고요. how 감탄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둘 다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될 거지만 다만 어순의 차이가 생긴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감탄문 아래다가 펄엉별 어순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그럼 각각의 단어들로 시작을 했을 때 감탄문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먼저 what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what,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따지면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따라오고 느낌표를 찍거든요. 근데 우리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주어 동사가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how 같은 경우에는 뒤에 how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가 생략이 가능하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딱 보니까 요 녀석을 만약 내신 시험 문제로 내고 싶어요. 그럼 누굴 낼 것 같아요? 당연히 what을 쓸 거냐, how를 쓸 거냐를 시험 문제로 출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는 둘 다 사용하는 목적이 같다라고 했지만 what과 how라는 단어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what은 지금 여기서 명사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what이 일종의 명사를 강조하기 위한 형용사처럼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ow 같은 경우엔 형용사나 부사에 포커스를 두고 강조를 하기 때문에 부사처럼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let down, 좌절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이므로 what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지 요따가 how를 넣으시면 문법적으로 틀린다. 요거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은가요? 그 다음 10번 문장입니다. 첫 번째, 여기에만 지금 벌써 두 개의 문법 개념이 들어있는데 일단 make라는 오형식 동사가 나왔어요.
괜찮아요? 오형식이 나왔다는 것은 뒤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따라온다는 거고요. 그러면 오형식에서 시험 문제 자리는 항상 OC 자리니까 주의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OC 자리에 단순히 형용사를 넣은 게 아니라 그 중간에다가 as를 넣어서 비교 구문이 함께 사용되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영작을 낸다면 요 정도 덩어리는 출제될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한 개념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하면요. 일단 make 오형식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OC 자리에 beautiful 이란 무슨 품사가 들어갔어요? beautiful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갔잖아. 근데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입니까? 특수한 쓰임입니까? 일반적인 쓰임이지. 그래서 여기서의 make는 일반 동사, 즉 만들다라는 뜻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o를 OC하게 만들다라고 처리하면 가장 깔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함께 엮여있는 구문이 뭐였냐면은 소위 말하는 as 원급 비교 구문입니다. 그래서 as 구문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생겼어. as 물결에서 점점점. 그래서 여기 물결 자리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갈 거고요. 점점점 자리에는 비교 대상이 들어가는 패턴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은 당연히 형용사를 쓸지 부사를 쓸지를 물어볼 거고요. 해석을 통해서 요 녀석이 누구를 수식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해석 같은 경우에는 비교하려는 대상만큼 형용사라면 뭐뭐 하니겠고 부사라면 뭐뭐 하게라고 처리가 될 겁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형용사였으니까 저 비교 대상만큼 형용사 한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문법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앞덩어리에서 중요한 구문들 두 개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such a charming whisper이라고 했는데 요 덩어리는 여러분들이 밑줄 쳐 두시고 퍼렁벨 어순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어순. 그러니까 요 녀석은 학교쌤들이 어순 문제로 내기 좋아합니다. 특히 어떤 단어 때문에 그러냐? 요 such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고1, 2 때. 어떻게? 이제 such를 이용해서도 명사를 강조하는 방법이 있고 so를 이용해서도 명사를 강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such일 때는 such a 형용사, 명사 요런 식으로 명사를 강조해요. 괜찮아요? 근데 so 같은 경우에는 so 형용사, a 명사 요런 식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해석을 굳이 한다면 그렇게나 뭐뭐한 명사 정도가 될 건데요.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such를 사용했을 때, so를 사용했을 때 어순이 바뀐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요것 같은 경우에 어떻게 기억하시는 게 좋느냐? 결국에 such를 썼느냐, so를 썼느냐에 따라서 어순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단어의 특징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어떻게? such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형용사 결을 따릅니다. 반면에 so라는 녀석은 부사의 결을 따르거든요. 그럼 형용사의 역할이 뭐야?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such 뒤에 나오는 이 세 덩어리를 하나의 명사화 시킨 거예요. 괜찮아요? 형용사 명사 해가지고 통째로 커다란 명사 덩어리를 such가 꾸미는 구조고 반면 so는 부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꾸밀 수가 없잖아. 그래서 명사라는 이 덩어리는 형용사가 꾸미게 만드는 거고요. 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를 so라는 부사가 한 번 더 꾸며주는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이제 어순이 바뀐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간혹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원문에서는 such로 시작하는 문장이었지. 근데 저 such를 so로 바꾸면 어순이 어떻게 될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So charming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a whisper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그렇게나 매력적인 소리, 속삭이는 듯한 소리 그 표현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문까지 봤고요. 첫 번째 지문 랩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본다면요. 진열되어 있었던 비단과 레이스 되게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려고 했죠. 심지어 나 이러다 올해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런 희망회로까지 돌렸거든요. 행복회로까지. 근데 이미 전부 예약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실망한 올리비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장 나눈 걸로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가 기대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비단, 구슬 장식의 레이스를 두르고 춤추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즐거워했었고요. 그러다가 반전이 뭐였느냐? 뒤에서 지켜보던 직원한테 저 이걸로 살래요 라고 했는데 이미 예약되었다는 답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실망감 표현했죠? 실망의 한숨을 내쉬면서 진열대에 자신이 들고 있던 상품을 돌려놓고 끝났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비아의 감정이 잘 드러나는 지문이었고요. 그 다음 곧바로 2번 지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엔 필자의 심경을 찾는 문제였는데 이 가르시아라는 사람이 어떤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심경이 드러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Mr. Garcia walked to his closet and pulled the trumpet out of its case. 가르시아 씨가요, 자신의 옷장으로 걸어가더니 자신의 옷장 안에 있는 케이스로부터요, 트럼펫을 하나 꺼냈다라고 합니다. 가볍게 병렬 구조 체크하고 하시면 walked라는 녀석하고요, pulled가 병렬이 되겠죠. 그러면서 he blew into it, like he was clearing it all out. 그러더니 갑자기 그 트럼펫을 꺼내놓고요. 그 아래다가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like he was clearing it all out. 그 속에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하려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도 간단한 개념인데요. 지금 blew into it 했을 때 it이 지칭하는 대상은 당연히 앞에 나왔었던 trumpet이 되겠다. 이렇게 잡아줄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더니 he ran his fingers along the valves and played a scale. 이제 자신의 손가락을 그 트럼펫에 튀어나와 있는 밸브 여기저기로 움직이더니 and played a scale, 스케일 하나를 연주하셨대요. 이게요, 평소에 음악을 좀 하시던 분이라면 스케일이란 표현이 익숙할 텐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 보통 스케일 하면 규모, 저울 요 정도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음악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스케일 하면은 우리말로 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음을 한번 체크를 하려고 예를 들어서 C 코드다. 그럼 그 C 스케일에 해당하는 음들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식으로 불러보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손을 풀었다 싶더니 and then he said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Okay, Zach, ready? 제크야 준비되었니? 라고 하네요. And then he started playing. 그 말과 함께 연주를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I mean the guy could play. 요게 포인트예요. 지금 필자가 뭐라고 했냐면 연주를 시작하셨어요. 아니 잠깐만 저 사람이 연주를 할 줄 아네요? 이런 뉘앙스로 갔던 거예요. He played this really soft and beautiful song. 이렇게나도 부드럽고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I never knew a trumpet could whisper. 저는 여태까지 트럼펫이 그런 아름다운 속삭임을 낼 수 있는지 몰랐어요. I kept looking at his fingers. 저는요, 뭐에 홀린 듯이 그 가르시아 선생님의 손가락만 계속 쳐다봤대요. I wanted him to keep playing forever.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은 이 선생님께서 평생토록 연주만 해줬으면 좋겠대요. 얼마나 황홀했으면, 그쵸? It was better than any of the poems he'd read to us in class. 자, 여기서 가르시아라는 사람의 정체를 유추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 가르시아 씨가 연주하는 그 소리가 그동안 수업 시간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어떠한 시보다도 아름답다, 더 나았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래서 시를 들려주었던 걸로 보니까 가르시아는 아마 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겠다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죠? It was like the whole loud world had gone really, really quiet. 그러니까 지금 요 순간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시만 읽어주시던 선생님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 선생님의 트럼펫 연주를 들으니까 지금 마치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be like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얘는 뭐뭐 같다라고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마치 이 모든 시끄러운 세상이 정말로 조용해진 것 같아요.
우리 둘만 있는 것처럼. And there was nothing but this one song. 그리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없고 이 노래 한 곡만 울려 퍼졌거든요. 근데 이 노래 한 곡을 동격으로 강조하네요. This one sweet and gentle and brilliant song that was as soft as a breeze blowing through the leaves of a tree. 이 음악을 묘사합니다. 너무나도 달콤했고요. 너무나도 부드러웠고요. 너무나도 brilliant한 음악이었고요. brilliant가 여기서는 밝은이란 뜻보다는 멋진 정도로 처리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음악이었느냐? 무엇만큼 부드러웠대요? breeze만큼. 여기서의 breeze는 우리말로 산들바람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부는 바람도 아니고 기분 좋은 바람 정도가 되겠네요. 특히 어떤 바람이래요? 이 바람은 나무에 있는 나뭇잎들 사이로 흐르는 불어오는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The world just disappeared. 지금 이 순간에 제 주변의 모든 세상들이 그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 줄 알겠어요? I wanted to live in that stillness forever. 저는 바로 그러한 stillness 안에서 평생토록 살고 싶대요. stillness 하면은 고요함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펫 연주를 분명히 앞에서 해주고 계신데 그 트럼펫 연주 소리가 너무나 부드럽고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랬던 나머지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이 음악밖에 없는 듯하고 그런 감정을 평생토록 만끽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I wanted to clap. 박수를 치고 싶었어요. And then I just didn't know what to do or what to say. 박수도 치고 싶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던져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안 났대요. 완전히 선생님의 연주에 푹 빠졌구나 유추할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납득됐을까요? 자, 요 지문에도요, 역시 눈여겨볼 만한 구문들 여러 가지 존재했거든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장부터 살펴볼게요. 1번 문장에 보시면 제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out of라는 친구 잡았잖아요. 네,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세요. 요 out of가 고등과정에서는 적어도 3가지 뜻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어볼까요? 봐봐요. out of something 하면은 기본적으로 전치사야. 전치사. 근데 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3가지 뜻 범주로 구별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장소 또는 방향 차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장소를 나타내는 out of something은 뭐뭐 밖이란 뜻이겠고요. 그럼 방향을 나타낸다면 이동성을 줘야 되니까 밖으로 정도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두 번째 out of가 가질 수 있는 뜻은 도구 혹은 수단입니다. 도구나 수단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을 때의 out of는 무엇을 가지고 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out of는 비중을 나타낼 수 있다라 그래요. 보통 out of 뒤에 숫자가 나왔을 때 해당하는데 요때의 out of는 뭐뭐 중에 라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겼었던 out of 이 3가지 뜻이 고등과정에선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라고 한번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8번과 9번에 공통적으로 나온 게 keep ing입니다. 미리 결론부터 드릴게요. 시험 문제를 낸다면 요 ing 쓰는 거 알고 있니로 출제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한 번 더 비틀어서 내실 수 있는데요. 8번, 9번 반복됐으니까 8번에다가만 적어두세요. 일단 그냥 문법적인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keep이라는 동사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지 투부정사를 쓰시면 어법상 틀린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근데 어휘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요 keep이라는 녀석 바로 뒤에 동명사가 따라올 때 그리고 keep 뒤에 from 동명사가 따라올 때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문법적인 구조는 동일해요. 근데 from이라는 전치사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의미가 정반대로 바뀝니다. 어떻게? keep ing 하면은 계속 뭐뭐 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keep from ing 하면은 뭐뭐 하는 것을 막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밑줄 안 주고 그냥 출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from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놓치지 말고 잘 확인하셔라.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9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keep ing는 방금 봤으니까 패스하고 그거 말고 지금 want라는 동사 뒤에 A to B라는 구조가 따라왔죠. 제가 이거 되게 노래 부르면서 강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자, want라는 동사가 나왔어. 그리고 A to B가 따라왔어. 그러면 A 자리와 B 자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동사 A to B라는 구조인데 A 자리에 명사, B 자리에 동사 원형이라면 얘는 반드시 몇 형식이니까? 5형식이니까 5형식 A to B 구조로 잡을 수가 있고요. 요 경우엔 무조건 해석을 어떻게 한다? A가 B 하게 하다 라고 할 때 가장 깔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득됐어요? So I wanted him to keep playing forever. 원하다란 표현 안 써도 돼요. 나는 그가 평생토록 계속 연주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11번입니다. 지금 gone really really quiet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엔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 go라는 동사 뒤에 형용사가 따라왔을 때요. go 뒤에 형용사가 따라오면은 문법적으로 따지면 이때 go를 2형식 동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한 가지 포인트를 드리면 반드시 형용사를 쓴다라는 게 중요해. 해석은 형용사 해지다, 형용사한 상태가 되다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로 주고 싶은 거는 지금 왠지 go를 꾸며주는 것 같으니까 동사를 꾸미는 누구를 쓰고 싶은데 부사 quietly를 쓰고 싶은데 사실 저 go라는 동사가 이 형식 동사였기 때문에 보어 자리의 부사는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납득될까요? 그 다음에 같은 문장에 나온 표현 중에 nothing but 있죠. 얘는 그냥 요거 알려드리려고 해요. nothing but 나오면 항상 only랑 같은 말입니다. 뭐뭐뿐, 뭐뭐만 정도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And there was nothing but this one song. 이 한 개의 노래뿐, 노래만 있었다 라고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썼던 as의 구문 나왔어요. 제가 as의 구문 나올 때 upper 포인트 어디라 그랬어요? as 사이에 형용사를 쓸 건가 부사를 쓸 건가가 포인트라고요. 됐어요? 지금 문맥상 보시면은 노래가 부드러웠다 표현하는 거잖아. 노래라는 명사를 꾸밈으로 형용사 soft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as 반복하면은 비교 대상만큼 형용사한.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13번 문장입니다. 13번 문장에는 what이라는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가 따라왔는데요. 기억하세요.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가 따라오면 의문사 해석해주고 뭐뭐 해야 할지요. 그럼 what to든 뭐라 처리하면 되겠구나. 무엇을 뭐뭐 해야 할지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해석해볼까요? what to do 말 그대로 무엇을 해야 할지. what to say, 무엇을 말해야 할지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2번 지문도 바로 한번 랩업 해보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가르시아 선생님의 예상치 못한 트럼펫 연주 실력을 경험했고요. 그걸 보고서 심히 놀랐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입부에서는 옷장에서 트럼펫을 꺼내 연주 준비를 하는 가르시아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고요. 준비 툭툭 바람을 불고 처리를 하시더니 준비됐니? 하고서 연주를 시작했죠. 그때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뛰어난 선생님의 트럼펫 연주를 들으면서 수업 시간에 들려주셨던 어떤 시보다도 아름답다라고 느꼈었던 필자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중요한 포인트들 다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바로 3번 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 지문, 벤이라는 친구의 심경 변화가 드러나는 글이라고 합니다. 바로 볼게요. A very large warrior approached and stood in front of Benny. 자, 처음부터 흥미로운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몹시 큰 warrior, 전사죠. 덩치가 되게 큰 전사 하나가 다가오더니 벤이라는 사람의 앞에 서 있대요. The warrior took him by the arm.
갑자기 이 전사가 베니의 팔을 붙들더니 and Benny was convinced that he was going to be punished. 그 순간 베니의 마음속에는 데디아라는 확신이 들었대요. 원래 convince 하면은 납득시키다, 확신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팔을 붙잡히니까 이 덩치도 큰 무서운 전사한테 팔을 붙잡히니까 데디아라고 생각했대요. 뭐라고? 아, 나 지금부터 곧 punish 되겠구나. punish가 뭐예요? 처벌하다잖아요. 뭔진 모르겠는데 베니가 지금 낯선 덩치 큰 전사한테 끌려가면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He shivered with fear while being dragged. 그래서요, 질질 끌려가는 요 상황 동안 이 벤이라는 사람은 아무래도 나보다 덩치가 큰 전사잖아. 이제 fear, 공포감을 느끼면서 몸을 shiver 했대요. 욕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몸을 떨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의 몸을 떨다. 괜찮아요? The warrior brought Benny to an open area of the village. 그래서 이제 팔을 잡고 끌고서 이 전사는 베니를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이제 마을에 있는 open area, 광장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There sat an old man. 가봤더니 거기 노인 한 분이 앉아 있었대요. He seemed to be incredibly respected by all of the warriors. 근데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저 노인이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존재했었던 모든 전사들에게 그냥 존중받는 것도 아니고 incredibly 존중받는 것 같았대요. incredibly 하면은 직역하면은 믿을 수 없게 라는 뜻이죠. 그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전사들한테 리스펙트를 당하는 정도가 심히 놀라웠다라는 거예요. He introduced himself as Ailani. 그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소개를 할 때 저는 아일란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대요. 그 의미는 meaning highest chief, 자신이 최고 우두머리, 최고 지도자라는 의미였대요. And surprisingly enough, 근데 지금 되게 낯선 부족한테 끌려오는 상황 같잖아. 그런데요, 상당히 놀랍게도 he spoke in the English language. 이 사람이 최고 권위자답게 지금 끌려온 베니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파악을 한 건지 영어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He told Benny. 어쨌든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여기서 최고 지도자가 베니에게 말합니다. I have decided. 저는 데디아라고 결심했어요. 뭐라고? We are not going to punish you. 당신 벌하지 않을 거라고요. We do not punish good men. 저희들은요, 좋은 사람은 절대로 벌하지 않습니다. So you can relax. 그러니 이제 마음을 편하게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The chief continued. 그래서 이 chief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chief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두머리란 뜻이 되겠고요. 이 우두머리가 계속해서 말을 하기로 I heard what you did for us. 저는 당신이 저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들었습니다. Your kindness makes me say welcome. 그래서 당신의 그 친절함이 저로 하여금 환영의 인사를 말하게 만들었네요. Welcome to Life Island. 라이프 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ears of relief poured down Benny's face. 이 말을 듣고서요. tear, 뭐예요? 눈물이에요. 당연히 지금 어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relief라고 했으니까 안도의 눈물입니다. 그것이 그냥 나온 것도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갔다를 생각했잖아. 그래서 pour down, 쏟아져 내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낯선 곳으로 갔는데 여러분들이 한 것이라고는 친절을 베푼 것밖에 없는데 겁나 덩치가 큰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요. 최고 우두머리 앞에. 그랬으면 되게 두려웠을 거잖아. 그래서 나 이제 벌 받으면 어떡하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고 우두머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벌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 착한 사람이에요. 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납득됐어요? 좋습니다. 자, 요 지문에도 역시 구문들 살펴볼 만한 것 많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2번 문장에 나왔었던 be convinced that 이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convince라는 단어가 납득시키다, 설득하다, 확신을 주다 이런 뜻이라고 밝혔잖아요. 근데 만약에 be convinced that 이런 표현으로 쓰인다. 그러면 요때는 어떤 뉘앙스가 되냐면요. convince 자체는 납득시키다지만 be convinced 하면 납득된 거잖아요. 그래서 that 이하의 내용이라고 확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괜찮아요? 확신되다, 납득되다 이렇게 쓰지 말고 that 이하의 내용을 내가 나름 확신하다라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팁을 하나 드리면 convince 대신에 뉘앙스가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persuade라는 단어를 쓰셔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베니라는 친구는 자신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납득됐어요? 그다음 3번 문장인데요. 지금 being dragged는 퍼렁벨 쳐놓고 태라고 한번 적어볼래요? 태. 그러니까 능동태냐 수동태냐를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요것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별을 하셔야 된다면 해석을 하세요. 반드시. 됐죠? 반드시 해석을 해서 누구의 입장에서 볼 건지가 중요합니다. 볼까요? He shivered with fear. 그가 두려움으로 몸을 떨었어요. 뭐 하는 동안? While being dragged. 끌려가는 동안. 지금 이 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he, 벤이란 친구에게 해당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맥락을 봤을 때 벤이의 입장에서는 끌고 가는 주체였던 거예요? 끌려가는 대상이었던 거예요? 끌려가는 대상이었다고. 그래서 수동을 나타내는 being dragged가 맞는 거지 요 자리에다가 dragging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장르가 바뀌어서 벤이란 친구가 전사를 끌고 가는 누아르물이 되는 거예요. 잘 체크하세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6번 문장입니다. 자, 6번 문장에 seem to be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 seem to be something 하면은 우리말로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 가장 깔끔합니다.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표현 중 하나인데 seem 뒤에 like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면 항상 appear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seem보다는 appear를 활용했을 때 더 formal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7번 문장입니다. surprisingly enough 잡아드렸는데 요 지점은 그냥 퍼렁벨 어순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제가 enough 구문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enough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거든. 근데 enough가 형용사라는 것은 누굴 꾸민다는 거고 명사를 꾸민다는 거고 enough가 부사란 건 누굴 꾸민다는 거예요? 다른 녀석을 꾸민다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enough가 형용사나 부사를 꾸밀 때는 반드시 형용사, 부사, enough라는 덩어리로 써요. 됐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말로 해석을 충분히 뭐뭐한 또는 충분히 뭐뭐하게 라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enough가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민다. 그때는 반드시 enough 명사라고 써요. 그래서 충분한 명사라고 하실 겁니다. 그럼 제 포인트 잡으셨죠? surprisingly enough. surprisingly가 부사니까 부사 enough를 쓰셔야 되지 enough surprisingly 라고 쓰시면 어법상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납득됐나요?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9번 문장에 보시면 what 뒤에 주어 동사가 따라오는 패턴 나오죠? 자, 이거는 제가 세뇌하듯이 계속 외쳐드릴 겁니다. 만약에 what 주어 동사 또는 주어가 생략되고 what 동사가 나왔다. 반드시 뭐라고 해석한다? 뭐뭐 한 것, 뭐뭐 하는 것. 뭐라고요? 뭐뭐 한 것, 뭐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hat 주어 동사, what 동사, 뭐뭐 한 것, 뭐뭐 하는 것. 기억해두세요.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같은 문장이 물론 두 문장으로 쪼개졌긴 했지만 코테이션 마크 안에 있으니까 같은 문장이 makes me say가 보여요. 지금 보시니까 똑같이 make라는 오형식 동사가 쓰인 것 같거든. 근데 지금 OC 자리에 say라는 동사 원형 왔죠. 이거 잘 체크해야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make O 형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되었어요. 됐죠? 근데 OC 자리에 say라는 뭐가 왔으니까 동사 원형이 왔으니까 주의하시라고요. 왜? 아까 던졌던 질문 기억해보세요.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건 일반적이었죠. 근데 보어 자리에 동사가 오는 것은, 특히 동사 원형이 오는 것은 일반적입니까? 특수합니까? 원래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나 형용사입니다. 동사 원형이 들어간 건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 말은 make가 일반적인 동사가 아니라 특별한 동사로 쓰였다는 소리고, 그래서 make를 사역동사로 처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사역동사 make가 나온다면 OC 자리가 유독 더 중요해질 거고요. 사역동사란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들다가 아니라 하게 하다라고 처리합니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O가 OC 하게 하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 지문의 구문 포인트까지 잡았고요. 내용 랩업 해보겠습니다. 요약하면은 부족 전사에게 끌려가면서 두려움에 떨었었습니다. 처벌받을까봐. 그런데 최고 족장에게 환영의 말을 들으면서 안도의 눈물을 터뜨린 베니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끌려가는 동안에는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확신 때문에 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러다가 최고 족장이 영어를 사용하는 것도 반전이었죠. 그런데 이 족장이 베니를 좋은 사람이라며 우리가 당신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제서야 안도의 눈물을 베니가 흘리면서 안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납득됐나요? 자, 이해가 되셨다면 이번 강의의 마지막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문입니다. 자, 샬롯이라는 친구의 심경이 드러나는 글이에요. 한번 바로 살펴볼게요. I think everyone is here now. 제 생각에 이제 모두 다 오신 것 같습니다. Shall we all sit down? 이제 다 같이 앉아 보실까요? Everyone was more than happy to cooperate, and soon the whole group was settled in their chairs around the long dining room table.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요, 단순히 본인이 cooperate 할 수 있어서, cooperate 하면은 협력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협력할 수 있어서 기쁜 것 그 이상의 감정을 느꼈대요. 그리고 머지않아 모든 사람들이 그 긴 다이닝 룸 테이블, 긴 how can I put this? 우리 밥을 먹는 그 식사하는 장소에서의 식탁을 둘러서 쭉 앉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passing dishes filled with Charlotte's cooking. 그리고 어떤 요리가 담긴 접시를 나누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접시에 담긴 요리가 전부 누구 거였어요? Charlotte이라는 사람, 샬롯이라는 사람이 직접 만든 요리였다라는 거예요. 자, filled with something 하면은 뭐뭐로 가득 찬이라는 형용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죠? Soon everyone had a full plate.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가 자신의 접시가 가득 차게 되었고요. And conversation buzzed around the table between bites.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는 중간중간에 이 식탁 주위로 conversation의 소리가, conversation, 대화란 뜻이고요. buzz 하면은 대화 소리가 웅웅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꽤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고요. 전부 다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Charlotte took a careful bite of her stuffing and found that the seasonings had all blended together beautifully to create a flavorful experience. 자, 그래서 이제 모두가 식사를 할 때 음식을 만든 찰롯 역시요, 되게 careful하게 한 입 물어봤대요. careful 하면 신중한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 stuffing 하면 무언가 채워 넣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의 속 정도가 되겠네요. 뭐 만두나 찐빵 같은 거 하면은 그 안에 속을 채워 넣었다 그러잖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재료, 음식들을 stuff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중하게 그 속의 맛을 한 입 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느꼈냐? 아, 지금 내가 준비한 시즈닝들, 즉 양념들이 전부 다 함께 blend together 했다라는 거예요. blend together 하면은
어우러지다 이런 뜻이에요. 어우러지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한 양념들이 함께 어우러졌는데 beautifully 너무 아름답게 어우러졌대요. 그래서 to create 결과적으로 뭘 만들었대? flavorful experience라고 하네요. flavorful 하면은 맛이 풍부한 이란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풍부한 맛 또는 풍부한 향이 느껴지는 경험을 이끌어내 주었다는 거예요. She relaxed a bit more as she sampled the dishes on her plate. 그리고 자신이 좀 더 안심을 했을 땐 언제래요? 본인이 자신의 접시 위에 있는 요리들을 샘플했을 때래요. 여기서 샘플을 자연스럽게 해석하면은 먹어보다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한 거고요. 괜찮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최종 결과물 요리도 한번 먹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대요? Found that everything tastes good. 정말 모든 게 맛있다. Or at least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she thought so.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so도요. 무슨 내용을 가리키느냐 물어볼 수 있어서 적어드리고 가면요. 그녀가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Everything tasted good 이라고 떠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예요? 일단 사람들이 찰롯이 만든 음식을 나눠서 먹고 수다를 떨고 있어요. 그 사이에 찰롯이 자신의 음식을 직접 맛보는데 자신의 생각에는 되게 음식 맛이 좋았다는 거예요. She just hoped everyone else felt the same way. 그러니까 자신은 만족했으니까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나랑 똑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As if reading her mind. 근데 마치 이러한 찰롯의 생각을 읽었다라는 뜻이 Addison leaned over to her. 그곳에 있었던 아디슨이라는 사람이요. lean over to 누구누구에게 기대다라는 뜻이에요. 이 찰롯한테 기대서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Everything tastes so delicious. She said quietly. 조용하게 속삭여줍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맛이 끝내죠. Patting her belly. 그러면서 자신의 배를 가볍게 두드렸고요. Indicating her already half-eaten plate. 그러면서 손으로는요. 자신의 이미 절반가량 먹은 접시를 indicate, 가리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 줄 알겠죠? 이제 친구한테 가서 배를 통통 두드리면서 이거 진짜 미친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라고 말했던 거예요. You are going to have to roll me out of here when all is said and done 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거 관용 표현인데요. When all is said and done 하면은 모든 일이 끝났을 때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결국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맛있냐면은 결국에 너 다 끝나고 다 굴려서 내보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한 거예요. Eat as much as you like, Charlotte replied with a laugh. 당연히 기분 좋은 칭찬을 들은 찰롯은 웃음, 미소를 지으면서 함께 replied, 답변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너가 원하는 만큼 다 먹어, 더 먹어도 돼 라고 말한 거예요. There's no judgment, especially on Thanksgiving.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런 추수감사절에는 그 어떠한 judgment, 판단의 말들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떨었어요. 내 음식이 맛있었을까? 그러면서 혼자 맛보고 나는 괜찮은데 남들도 괜찮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다가와서 너무 맛있어. 미쳤어. 나 굴러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칭찬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되었던 지문입니다. 참 훈훈한 것 같죠? 자, 이 지문에도 역시 살펴볼 만한 구문들이 꽤 있었습니다. 한번 2번 문장에 나와 있었던 것부터 어법 포인트, 어법 구문들 포인트 중심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2번 문장에 보시면 passing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제가 옆에다가 분사 구문이라고 적어놨죠. 기억하십시오. 여기서의 passing은 분사 구문이에요. 근데 분사 구문이 능동으로 쓰였는지 수동으로 쓰였는지를 판단하려면 주절의 주어를 보셔야 되죠. 자, 지금 passing dishes filled with childish cooking 이라고 했는데 passing에 걸리는 주체가 the whole group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앉은 모든 사람들인데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접시를 돌리는 주체입니까? 접시에 돌려지는 대상입니까? 당연히 이 집단들이 접시를 돌리는 거잖아요.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을 나타내는 ing passing이 맞지 수동의 의미를 지닌 pass들을 함부로 쓰시면 어법상 틀린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4번 문장에 beautifully라는 부사가 나왔어요. 항상 형용사를 쓸지 부사를 쓸지를 구별하실 적에는 문장을 해석하라고요. 자, 지금 found that 거기부터 보시면 되겠죠. 뭐라 했느냐? The seasonings had all blended together beautifully. 모든 양념들이 함께 아름답게 어우러졌다. 지금 제가 해석할 때 뭐라 했어요? 아름답게 어우러지다. blended together 이라는 동사를 꾸미고 있죠. 그러니까 동사를 꾸밀 수 있는 부사를 쓰셔야 되지 여기다가 함부로 beautiful 이라는 형용사를 쓰시면 문법적으로 틀린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음 5번입니다. 5번에 두 문장 들어있었는데요. 한 문장씩 볼게요. 첫 번째 taste good이에요. 적어볼까? 지금 보시면 taste라는 동사 뒤에 형용사가 따라왔어요. good이라는 형용사.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taste라는 동사 뒤에 형용사를 썼으면 요 형용사가 시험 문제 자리고 이때 taste 뒤에 형용사를 썼다는 것 자체가 taste가 감각동사라는 증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석하시면 됩니까? 뭐뭐한 맛이 나다 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포인트, 감각동사는 이 형식이니까 뒤에 보어자리야. 보어자리에 어떤 품사 못 쓴다고? 부사는 쓸 수 없다고요. 그거 체크하라고 나온 문제예요. 즉, 굿이 형용사니까 가능한 거지 요 녀석의 부사형인 누구를 쓸 수 없다고? where를 쓰시면 안 된다고요. 됐죠? 두 번째 표현입니다. 제가 아마 거기다간 적어놓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만 적어주세요. 지금 at least란 표현 나왔는데 요것의 반대말 at best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least는 최소를 가리키고요. best는 최고를 가리키잖아요. 그걸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at least 하면은 최소한 혹은 적어도 라는 뜻이에요. 긍정적인 뉘앙스죠. 근데 at best는 내가 이미 최선을 다했는데 요 상태야. 그래서 우리말로 기껏해야 정도라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간혹 best가 맞니, least가 맞니 물어보시니까 체크하시라고 잡아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구문 3개 더 남았으니까 또 한번 살펴볼게요. 7번에 as if 나왔는데요. 이 녀석 잘 봅시다. 자, 여러분들 as if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1, 2학년 때 공부 열심히 했으면 as if랑 as tho를 묶어서 뭐라고 배워요? 가정법이라고 배워요. 맞아요? 근데 제가 단언합니다. as if랑 as tho는 가정법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접속사예요. 됐어요? 무슨 말이야? 접속사니까 뒤에는 일단 문장 구조가 주어 동사일 거야. 그리고 as if, as though 주어 동사가 나오면 뭐 가정법이든 아니든 해석은 항상 마치 뭐뭐인 듯이라고 처리합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가정법이라는 게 너무 신경 쓰여요 하시면은 원래 문장이 시험 범위를 주어줬잖아. 그때 동사의 형태 정도만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as if, as though는 가정법으로 접근을 하려는 것보다는 마치 뭐뭐인 듯이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더 자연스럽겠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주어 동사 신경 쓰지 말라고 생략까지 했는데 as if reading her mind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는 거예요. 8번 문장입니다. 이거 아까 정리했던 거니까 이따 표시만 할게. delicious가 중요하죠. 왜? delicious라는 형용사를 썼는데 taste가 감각동사잖아요. 감각동사의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만 쓰셔야 되지 누군 안 된다 그랬죠? 부사는 안 된다라고 했으므로 deliciously는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as much as you like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as 구문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s, 물결 as, 점점점 아까도 보여드렸죠. 물결 자리에는 형용사나 부사, 점점점 자리에는 비교 대상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런 구문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라고요? 뒤에 나온 비교 대상만큼 형용사라면 물결한, 부사라면 물결하게 라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굳이 시험 문제를 낸다면 형부자리를 낼 건데 얘는 그냥 해석 차원에서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질문 랩업입니다. 요약하자면 추수감사절에 자신의 요리를 나눠 먹으면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샬롯에 관한 글이었고요. 초반부에는 식탁에 둘러앉아 샬롯이 요리를 나눠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긴장했죠. 스스로 맛을 보면서 나는 내 요리 맛이 되게 만족스러운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도와 만족감을 준 게 누구예요? 아드슨이란 친구였어요. 이 친구의 칭찬에 안심을 하며 미소를 짓는 찰롯의 이야기로 글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이 강에 나와 있는 4개의 지문, 게이트웨이 제외하고 전부 다 살펴봤고요. 제가 각 지문별로 중요한 어휘들, 구문들, 어법 포인트들 짚어드렸고 전체적인 글의 흐름들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영상으로 보시고 질문사항이 발생하시면 반드시 질문하고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강의 3강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